Soldiers, in the name of democracy, let us all unite! Zwei Schichten kannte den Bauer und den deutschen Arbeiter. This victory alone is not the change we seek. It is only the chance for us to make that change. 스피치가 큰 화두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공계열의 연구원분들도요, 자신이 만든 연구를 앞에 나와 발표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대기업의 CEO들도 공개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구글이라는 회사는 직원 앞에 나와 대표가 이런저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찰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실 거고요. 또 면접이라든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스피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많은 스피치 컨텐츠들이 있지만 너무 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실전에 응용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스피치 트레이닝을 한번 배워보시면요, 훨씬 더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We know that the nation that goes all in on innovation today will own the global economy tomorrow. This is an edge America cannot surrender. Federally funded research helped lead to the ideas and inventions behind Google and smartphones, and that's why Congress should undo the damage done by last year's cuts to basic research, so we can unleash the next great American discovery. 오늘의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치의 중요성과 스피치의 조건으로 첫 번째, 탄탄한 논리, 두 번째, 좋은 목소리, 세 번째, 신뢰감 있는 바디랭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마치면 스피치의 중요성을 알고 직장 또는 실생활에서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고, 스피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논리, 목소리, 바디랭귀지 활용 방법을 숙지하여 퍼블릭 스피치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스피치 수업 이전에 우리가 왜 스피치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스피치가 정말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스피치를 잘 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사실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렇게 스피치를 잘 하지 못해도 성공한 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피치를 못하면 많이 불편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의사예요. 근데 환자랑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권위적인 그런 카리스마형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환자로 하여금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은 너무 답답해, 소통하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도 좀 불편하고 우리 환자도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겁니다. 국민참여재판 이후에 검사들도 스피치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검사들이 이제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피치를 사실은 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말을 잘해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분들이 어떠한 그런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꼭 말을 잘해야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잘하면 어떤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피치는 꼭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그 사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이 좀 머리가 무겁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가 대신 해줄 사람 없을까? 하면서 이대리 이걸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리더분들에게도 하시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분들은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의 어떤 운명이 달린 그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피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피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퍼블릭 스피치입니다. 자, 대화는 우리가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고요.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합니다. 퍼블릭 스피치는 뭐냐면 공식석상의 스피치를 이야기해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블릭 스피치라고 합니다. 대화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방향과요. 또 퍼블릭 스피치가 추구하는 목적, 방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퍼블릭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화는요, 사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대화를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인하고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근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 유정이 엄마 있잖아. 아니, 항상 모임 가면 밥값을 안 내. 아니, 이번에도 내가 모임 갔는데 글쎄 또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엄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신, 그럼 만나지 마. 그럼 왜 만나? 아우, 이해가 안 되네. 돈이 남아 도냐? 한 번만 더만, 유정이 엄마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것은 사실 공감일까요? 아니면 유정이 엄마를 만나지 말라는 설득일까요? 설득이죠. 대화는요, 첫 번째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당신 참 속상하겠다. 에이, 그 사람 되게 얄밉네. 나 같으면 안 만나겠다. 당신 참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에 맞는 화법입니다. 대화는요, 먼저 마음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기보다는 만나지 마, 이렇게 설득을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퍼블릭 스피치는요, 공감이 제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해야 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공감을 하려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 좀 한번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퍼블릭 스피치는 일단은요,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설득을 하려면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카리스마를 다른 말로 I'm special. 나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나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강한 그런 힘, 그런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퍼블릭 스피치는 설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갖춘 사람들이 퍼블릭 스피치를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를 잘하는 분들, 그래서 보고라든가 PT라든가 이런 거 잘하시는 이렇게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좀 자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좀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말을 잘하십니다. 대화와 퍼블릭 스피치의 목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는 먼저 공감하시고요. 퍼블릭 스피치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설득을 하려면 좀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다. 그리고 설득을 잘하려면 사실 이러한 카리스마, 어떤 힘들은요, 그 이야기,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어떤 이런 퍼블릭 스피치에서 훨씬 더 주제에 맞는 많은 정보와 그 주제를 잘 아는 듯한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스피치의 상황, 대화, 그리고 공식적인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내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기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물론 글이라는 도구도 하지만 말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말을 잘해야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불편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 말을 잘하려면 도대체 뭘 잘하고 무엇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스피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는 3가지 구성 요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바디랭귀지입니다. 네, 이렇게 몸의 언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 목소리 좀 어떤가요? 좀 안정감 있게 들리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논리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스피치의 3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미국 UCLA 대학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그런 교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스피치 중요한데 도대체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고 얻은 그런 결론입니다. 이 3가지를 잘하면 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3가지를 보면서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스피치는 논리가 중요하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아마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3가지의 구성 요소 가운데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청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바로 보디 랭귀지였다고 합니다. 100% 가운데요, 무려 55%, 절반 이상을 보디 랭귀지가 차지를 했고요. 네, 굉장히 좀 놀랍죠? 자, 그리고 목소리가요, 무려 38%였고요. 나머지 7%가 바로 논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마 이 화면, 이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생각했을 때 이 스피치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직장 내에서 상사 아니면 사장님 앞에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논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청자 입장에서는요, 이 논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목소리와 바디랭귀지 또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목소리와 어떤 보디랭귀지로 표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전체 100% 가운데 93%, 무려 93%를 차지하니까 논리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바디랭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거죠. 말을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요, 논리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목소리와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논리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목소리와 보디랭귀지 훈련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말도 안 돼,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논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청자 입장이 아니라 화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화자는요, 자신감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논리를 제대로 준비해야 자신감 있는 보이스와 자신감 있는 바디랭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는 논리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요, 논리는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느냐, 목소리의 전달력이 또렷하냐, 이 면에서 먼저 호감이다, 잘 들린다 내용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이 논리, 보이스, 바디랭귀지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실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7%에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은 화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논리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7%지만 자신감 있는 화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머릿속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구조화가 돼서요, 말하는 사람이 일단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 나가서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 할 때 보면은요, 나 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지? 나는 정말 무대 공포가 너무 심해요.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보면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이게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대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는 백야 현상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인 말의 구조, 즉 뼈대를 세우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내가 말할 내용이 굉장히 잘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잘 기억할 수 있고요. 말하는 화자가 기억나게 잘 기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중의 머릿속에도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 모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기승전결,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서에 딱딱딱딱 맞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분들 보면 서론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본론을 말하다가 갑자기 서론을 얘기한다거나 결론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바로 쉽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알아듣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요, 일부러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 어려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멋있긴 한데 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면 좀 유식해 보이겠지? 쉽게 말하는 게 더 어려워. 그냥 한자어 남발하면서 대충 말해야지. 나도 뭐 이해한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도 금방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어휘들, 워딩들을 마구 던지며 발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훨씬 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음에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년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온 라운제나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병뚜껑 시장의 완전 개방과 웰빙 트렌드에 따른 식품 이물질 관련 법규 강화, 경쟁사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인해 경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멋있게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아나운서처럼 50년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온, 멋있게는 들렸는데 듣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하고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으면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닌 겁니다. 자, 이 한 문장 안에
너무 어려운 워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잘 들리게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장 안에 주요 키워드에, 그러니까 문장 안에 주요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가 어려운 키워드가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뭐 영위, 독점적, 지위, 시장 완전 개방, 웰빙 트렌드, 식품 이물질 법규 강화, 시장 대응, 뭐 지대한 영향, 뭐 혁신 등 정말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워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PT 스크립트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현재 라운제나 기업에는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라운제나 기업은 지난 50년간 병뚜껑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뚜껑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됐고 또한 정부에서 식품 이물질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어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경쟁사들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어 더욱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어려운 어휘를 많이 쓰시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어휘를 좀 풀어서 쓰는 거,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는 것의 기본 요소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쉽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요, 이 PT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원 메시지로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원 PT, 그다음에 원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PT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말하려면 문장 안에 어려운 워딩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네, 쉽게 그 워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쉽게 말하는 방법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바로 이 PT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두 가지식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프레젠테이션, 이 단락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 주장은 뭐냐면 현재 라운제나 기업에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다 던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상사, 리더들 가운데 보면 결론부터 말해봐. 결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장, 많은 근거, 다시 한번 주장. 이게 흡사 무엇과 이제 비슷하냐면 바로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가 아래 빵이 있고요. 고기, 야채, 이거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을 두 가지식으로 던지고요. 그에 맞는 근거들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더 전달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쉽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장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뭐뭐 해서 뭐뭐 했지만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했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문어, 그러니까 그래서는 문장이 길어도요. 여기를 읽다가 그 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 현재 시제에 맞춰서 내용을 듣기 때문에 너무 문장을 길게 하시면요. 듣다 보면 처음에 했던 문장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문장을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문장을 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 후 듣기 버튼을 눌러 녹음 음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추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서 논리적인 구조가 약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탄 아이를 내가 봤거든. 근데 칭찬을 했어. 근데 칭찬받으니까 엄청 잘 타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뭐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기억하지 않고 넘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 전에 칭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진짜 알게 된 일이 있었거든. 아니, 우리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야트막한 내리막길에서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지 막 무서워하면서 덜덜덜 하면서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가 자전거를 배웠던 그때가 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와, 못하는데도 너 자전거 정말 잘 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날 딱 보더니 두려움의 눈에서 막 자신감 있는 눈으로 쫙 바뀌더니 그 내리막길을 슝 하고 내려가는 거야. 와, 정말 칭찬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 동영상이 떠올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 그 전에 추상적으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좀 기억이 되고 저장이 잘 될 겁니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보고 누구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효녀 가수 현숙 씨 닮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소개 멘트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효녀 가수 현숙을 닮은 임유정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가수 현숙 씨를 닮았다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정말 닮았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제가 편안하면서도 효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서로의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 앞으로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넣어서 말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이 각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에피소드를 넣어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기 편한 에피소드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잘 정리가 안 된,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서 말하게 되면 그만큼 잘 알지 못해서요. 스피치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쉽게 잘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에피소드는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경험담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면요. 굉장히 생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담 에피소드를 말할 때는 최근에 경험한 내용이면 더 좋아요. 그만큼 잘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에피소드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미없어. 재미없는 이 내용을 말해도 될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정말 재밌어 라고 스스로 몰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에피소드를 경험했던 그때로 마치 돌아가서 실감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뜬금없이 에피소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와 그 에피소드를 왜 얘기하는지 가치를 함께 넣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해서 자전거 타는 아이한테 칭찬을 해줬다. 딱 이 에피소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힘은 정말 대단해. 이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의 예를요, 자신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 후 듣기 버튼을 눌러 녹음 음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마지막은요, 바로 OBC를 지키며 말하는 겁니다. OBC는 제가 연구한 개념인데요. O는 오프닝, 서론이고요. 그다음에 B는 바디, 본론이고요. 그다음에 클로징은 C는 클로징, 결론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 등의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 그 서론을 하지 않고 본론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 발표를 맡은 임유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바로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서론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서론 아닙니다. 이거 본론이에요. 이렇게 바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청중과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지 않은, 그러니까 긴장 관계를 깨지 않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화자가 그 본론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더 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서론은 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청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화자가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서론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한 청중은 말하는 연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궁금해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오른 화자, 이 주인공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PT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말할 처음에 이제 호기심 어리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적절한 어떤 말하는 화자의 자기 노출을 하면 청중과 더 친해져서 훨씬 더 매끄럽게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할 임유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환자가 별로 없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더군다나 제 기존 자료가 병원 프로그램에 잘 뜨지 않아 지체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환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것을 보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병원 전산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땡땡 기술이 갖고 있는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서론에 만약에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딱 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왜 가져왔고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서론을 하면요. 훨씬 더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론은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배치하는 곳이 본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서론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면 본론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들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들을 만한 내용을요, 그냥 막 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잘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직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상, 중, 하, 처음, 중간, 끝,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면 이 3이라는 숫자 앞에 매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 산발적으로 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었죠. 각자 일하는 시간을 책상 앞머리에 써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근무 시간을 적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름휴가인데 직원들끼리 여름휴가가 너무 겹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좋은 시간대를 팀장인 나에게 알려주고 요즘 내부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경쟁사가 프로모션을 세게 진행해.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매직 3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크게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에요. 각자가 출퇴근하는 시간을 책상 앞머리에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여름휴가 공지입니다. 서로 여름휴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실적 저하권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직 3로 근무 시간, 여름휴가, 그다음에 실적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말할 내용을요,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 말하는 것을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잘 분류가 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초등학교 때 그 땡볕 운동장에서 학생들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했던 스피치 기억나시죠? 했던 말 또 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고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렇게 연발했던 교장 선생님의 그런 말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세 가지를 컴팩트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C는 결론인데요. 클로징이에요. 클로징에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famous saying이라고 하는데 명언이죠. 명언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야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 핵심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 감동적인 말로 마무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치의 구성 요소, 논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논리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좀 쉽게, 그리고 OBC에 맞춰서, 그리고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스피치에서의 논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정말 잘 준비하셔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논리는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논리적인 연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피치의 구성 요소 가운데 논리도 정말 중요했지만요. 이 목소리도 38%를 차지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이 순수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순수한 목소리의 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타고나기 때문에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보이스 트레이닝이 뭐냐? 목소리는 타고나는 건데 보이스는 트레이닝 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뭘 트레이닝 하는 거냐? 사실은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는 것은요, 내가 타고난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만드는 기본적인 숨을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숨입니다. 그래서 그 숨을 트레이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숨을 아래에 가득 담고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말을 하면요, 훨씬 더 울림이 있는 그런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순수한 목소리의 싹 플러스 울림, 공명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내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울림을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과 더불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시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에 도움이 됩니다. 발음은 혀 근육과 입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정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은 우리가 보이스 파티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저는 첫째 좋은 목소리는 공명, 울림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공명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보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전자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울림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공명 목소리는요, 일단 굉장히 좀 편하게 들립니다. 아주 잔잔한 하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명, 울림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이런 공명 목소리는요, 신뢰감이 있어요. 먼저 이런 공명을 만들어내려면 먼저 내 마음에 울림을 넣어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믿음이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은요, 굉장히 진동이 멀리 가기 때문에, 음파가 멀리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공명은 긴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 속에 미끄러지듯 소리가 굴러가게 되죠. 자, 둘째 좋은 목소리는요, 하모닉스가 넓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하모닉스는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셋째 좋은 목소리는요, 바로 동그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이 좋은 목소리라는 거죠.
모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한 리더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온화한 얼굴에 아주 밝은 미소, 딱 봐도 호감 이미지 자체였는데, 직원들은 또 그 임원분을 근데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세게, 아, 됐어? 아, 뭐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해? 뭐, 이렇게 찌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조금 평상시 말할 때, 조금 음성이, 이렇게 딱, 날카롭게 나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고, 그걸 트레이닝한 결과 굉장히 말끝, 어미가 부드러워지면서, 좀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소리는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유 있게 산 사람에게는 그 여유로움이 목소리에 묻어납니다. 날카롭게 산 사람에게는 날카로움이 목소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잘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야, 너 공부 다 했냐? 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 다 했니? 빨리 가서 공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럼 아마 지금 예, 영상 듣더니 좀 달라졌네? 막 이런 얘기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호감 가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다면 좋은 목소리를 갖춰야 하겠죠. 그래서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좀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번 프로젝트 이번 주까지야.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끝나야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번 프로젝트 이번 주까지야.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끝내야 해.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겁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 후 듣기 버튼을 눌러 녹음 음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피치의 구성 요소 세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무려 55%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보디 랭귀지였습니다. 네.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했단 말이에요. 보디 랭귀지가요. 자, 보디 랭귀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고잉이냐, 아웃고잉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디 랭귀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수축되는 인고잉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대담한 그런 아웃고잉의 그런 제스처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이게 아웃고잉이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바디랭귀지를 하면 정말 자신감 있게 보이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에서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왔죠. 사실 가기 전부터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기아와 가난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간다는 말이었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간 그곳, 부룬디에서, 그리고 제 눈앞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 바디랭귀지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누가 이렇게 꽁꽁 싸맨 것도 아닌데 거의 경직된 자세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팔과 발의 움직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시작해 그 자리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없어서 나도 많이 힘들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어떤 동작의 변화 이런 게 없어서 금세 지루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딱 끌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바디랭귀지를 합니다. 거의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디랭귀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바디랭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디랭귀지는 사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냐, 배워서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좀 배우고 좀 연출하고 나는 이런 제스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디랭귀지를 할 때 말과 함께 자,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바디랭귀지를 딱 요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내용에 따라서 가슴 위로 들어서 적절하게 제스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 위로 들어서 제스처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켜서 말하는 게 저는 퍼블릭 스피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블릭 스피치는요, 좀 오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제스처보다는 막 이렇게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적극적으로 크게 제스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바디랭귀지까지 스피치의 구성 요소, 바디랭귀지, 보이스, 논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스피치의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뭘 제일 잘하나? 아니면 난 이건 정말 어려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난 다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 진행되는 커리어에 대해서 함께 잘 공부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3심이 있대요. 초심, 열심, 뒷심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말 내가 스피치를 정복해야겠다라는 초심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또 중간에 정말 이렇게 동영상 강의 스킵하고 싶다. 이거 그냥 듣고 다른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함께 이 스피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